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주식 리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오늘도 5분의 감독님들과 함께 치열한 수익률 대결 펼쳐봤는데요. 이 결과 발표에 앞서서 벌써부터 두근거립니다. 순위의 변동이 있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믿고 있었다고요. 이주영 감독님 부상 투혼을 딛고 15.87% 상승을 해주면서 1등 자리로 올라옵니다. 와 정말 이변의 주인공이 또 한 번 탄생을 하는 모습이네요.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우리 이무학 감독님 12.37%. 근데 1등이랑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지금 박빙이고요. 자, 그 뒤에 조용한 다크호스 문주홍 감독님 8.86%로 3위 자리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뒤쪽 더 보도록 하죠. 우리 성경희 감독님 한 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02%. 일단은 안정적인 수익률로 4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로봇의 아버지 임상현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종목들이 띄워주고 있지 않는 모습이네요. 0.85%로 오늘은 5위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자, 식스맨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5위지만 지금 식스맨 종목들 중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임상현 감독님의 로보티즈 35.73%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등을 식스맨 중에서 가져가고 있고요. 성경희 감독님의 하이자항공도 슬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12.9%, 이주영 감독님의 NBT도 11.1%, 이무학 감독님의 한국전자행진도 11%대로 큰 변동은 없는 모습입니다. 문종 감독님의 DNT도 식스맨으로서 10%대 수익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수익률 대결 재밌으시죠? 이렇게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실 감독님들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영 감독님과 임상현 감독님 코트 위에서 인사드립니다. 감독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저는 이게 수익률 대결의 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위를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위에 맞게 오늘 오랜만에 이주영 감독님과 먼저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봐보시죠.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감독님, 네. 부상 투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등이세요. 네. 처음 있는 일이죠? 맞습니다. 항상 꼴등에 있다가 네. 아니면 4등을 하다가 이제 금요일 날 2등, 3등까지는 올라왔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주중에 1등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와. CG로 여기 뽕을 좀 넣어 주시면 그 어깨가 지금 하늘 높이 올라가 있어서 저는 네. 따로 여기다 패드를 넣은 줄 알았어요. 기분은 좋네요. 네, 확실히. 그럼요. 근데 이제 금요일까지 이 이제 수익률이 또 다른 분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 네. 이무학 감독님이 지금 몇 % 차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이제 또 경기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네. 항상 재밌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1등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라면서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1등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 네, 꺾이지 않는 마음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감독님이야 식스맨 종목들 너무 잘 가고 있지만 예. 오늘은 5위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예. 아직 때가 아닙니까, 감독님? 예, 로봇의 아버지였다가 지금 이제 홀아버지만 있어서 이제 가요의 아닙니다. 어머니를 좀 대동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어머니까지 이렇게 좀 데려와야 생각이- 되지 않나.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되고요. 네. 이번 주 약간 부진했던 이유는 현재 로봇 같은 경우는 현재 약간 인공지능에서 약간 소외된 부분도 있고 또 워낙 선도주다 보니까 네. 약간 키높이 맞추기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주 종목군들이 계속 올라와 주기 때문에 거의 힘을 약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는데 결국은 제가 하는 부분들은 현재 식스맨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네. 중장기 스윙 종목에서 이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이런 부분들을 좀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이번 주는 쉬어가는 부분에서 약간 정체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내일 모레
이 두 어떤 날이 있는데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선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요일이랑 금요일장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임상현 감독님이야말로 화이팅 크게 한번 외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제 화이팅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자, 임상현 감독님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눠본 것처럼 우리 감독님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지금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순위들이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과연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감독님이 누구실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함께해 주시는 감독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두 감독님들과 화이팅 외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힘차게 시작한 만큼 일단은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살펴보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말 그대로 화이팅 넘치는 장이었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 두 감독님들은 어떻게 분석을 해주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 만나보시죠. 네, 또 의미심장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국문과 출신이라서 숫자를 보면 좀 알레르기가 일어나는데 그래도 익숙한 숫자인 것 같아요. 2638. 예상 같아서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자 누가 숫자를 적어주셨을까요? 예. 네, 역시나 임상현 감독님. 어떤 의미입니까? 예, 현재 앵커님이 네. 국문과 출신이고 네. 미국 드라마를 잘 봐서 영어도 잘하니까 그럼요. 제가 공격할 데가 없어서 수학에 약하지 않느냐 해서 계속해서 네. 숫자를 간파당했습니다. 제시를 합니다. 네. 자, 2638 부분들은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이번에 물론 이제 최종 고점은 아니지만은 가야 할 지표가 좀 해당이 되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장기 시황에 대해서도 시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이게 많습니다. 네. 시황에 잘 대해서 분석해 중요하게 주시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연초부터 얘기했을 때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장이 올 것이다. 그래서 16개월 하락에 대한 기본적 반등이 8개월 정도는 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강세장이 지속이 될 거다. 그렇게 자주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요인이 좀 되고요. 또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 물론 지금은 물론 앞으로 3월 고비에 넘겨봐야 알겠지만은 그냥 그러고 있다가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의 가장 강력한 부분들은 챗 GPT,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3년 전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크게 일어섰던 전기차에도 부응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의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월봉 차트하고 현재 한번 비교를 해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것은 파동상은 1대1 대칭이면은 그걸로 모든 파동, 하락 파동은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기본적인 대칭 관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데 쌍바닥을 찍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지 못한 부분들은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 무슨 시간이 끝나지 않았느냐. 3년이란 주기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다가 그 시점에서 급등을 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죠. 저점에서 보면은 현재 지난달이 이번 달이 이제 36개월에 좀 해당이 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하락에 대한 절반 반등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반기에 갈 부분들을 분명히 3,00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다만 2월 달에 갈 수 있는 부분들 지난번과 같이 꼬꾸라지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슈팅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은 어떻게 이야기를 좀 했냐면은 현재 이 진폭이 있죠. 이 진폭의 종수배만큼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종수배만큼 가는 어떤 부분들이 2,638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때 상승과 조정
10일 상승에 대한 10일 이평선이 지지를 받고 그다음에 슈팅하고 조정을 보이는데 바로 여기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단계 조정을 보일 수가 있는데 조정에 보이는 어떤 그 시간은 이제 요거의 진폭의 종수비만큼 늘어난다. 그래서 4일 조정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여기는 8일 조정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슈팅이 좀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슈팅이 되면은 과연 직전 고점하고 어떤 층의 또 지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수배를 거의 환산을 하게 되면은 2,638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저항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돌파와 안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2,638에서 등락의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여줄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수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2,638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지난 6월에 어떤 추세 이탈이 됐던 중요한 순간의 지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보이고 나서도 한 번 더 슈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은 연사이클, 그러니까 3년 주기면은 1년이 상승이 하기 때문에 1년에 대한 절반이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6개월이고 맥스는 8개월이 상승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년 사이클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3개월 단위로 움직여줍니다. 그러죠? 그럼 3개월 단위로 움직여주면 당연히 3개월에서 상승 기간이 길기 때문에 2개월은 상승이고 1개월은 조정이 기본입니다. 꼭 1개월 조정 보인다는 것은 아니라 물론 적산병으로 3개월 연속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1월과 같은 2월 똑같은 장이 그대로 펼쳐질 거다. 이렇게 자주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도 좀 이거고요. 만약에 이게 맞으면은 이 화면 캡처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랑하려는 네. 그런 용도로 2638을 좀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게 어떤 파동 이론가로서의 네. 자신 있게 좀 제시한 목표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자신감 있게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네. 여기 대기실에서 네. 또 이주영 전문가님하고 두 분이 감독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네. 요새 인공지능 보니까 세 번에 어떤 자기 혁명을 겪은 것 같다.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네. 두 번째 스마트폰 나왔을 때, 세 번째 이번에 나왔을 때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하는데 저도 같이 동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번은 역사적인 큰 사이클에서는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주도주, 역사적인 대박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황에 대해서는 정말 날카롭게 또 분석을 해주고 계세요. 자신 있게 숫자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 자, 저희가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증거 자료로 다 쓰이는데 증거 자료를 안 쓰려고 지금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신 있다. 시장을 자세하게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점까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요. 우리 이주영 감독님은 어떻게 시장 정리를 해주셨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뭐야, 2580이라고 읽어야겠죠. 혹시 제가 잘못 읽었나요? 뭐 1580 부대 이렇게 읽는 거 아닌가요? 2580 이렇게 2580. 네, 2580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두 분이 대기실에서 이 숫자로 맞추시기로 하셨나 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오늘 장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 AI나 이런 테마를 얘기를 할까 하다가 지금 2,500이라는 저항을 갖다 시장이 넘길랑 말랑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임상현 감독님이, 임상현 감독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가격대 있는데 그 가격대를 가기 전에 거쳐야 되는 구간이 2580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3,200대부터 이제 서울경제TV 이제 저녁 와, 방송에서 맞아요. 시장이 무너질 거다라고 그때 유일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땐 그랬다. 맞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이 내려가니까 네. 나왔던 자주 받았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네. 언제쯤 멈추겠냐. 올라갈까? 예. 그게 1년 반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은 하락이 올 겁니다. 네. 라고 얘기를 그때 이제 드렸었는데 악플이 달렸나요? 그때 욕을 많이 먹었죠. 정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시장 올라간다 하면 욕을 안 먹는데. 근데 맞았잖아요, 감독님이.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참 내상을 입었던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예. 임 감독님께서 이제 얘기하셨던 저렇게 이제 분석적인 부분들, 3년 사이클 이런 예.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이 지금까지의 이제 우리 시장의 사이클을 보면요. 이런 금리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락은 대략적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하락폭이
한 35%에서 40% 정도 네. 이렇게 이제 계속 통계적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지지 라인 부분들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2,200포인트 딱 그 저점 구간 와. 제가 이제 한 뭐 저점을 누가 정확하게 맞추겠습니까만은 그렇죠. 한 2,300포인트부터는 지금부터는 뭐 곧버스 사면 망한다. 그다음에 대형주들 중에서 싸고 좋은 종목들을 무조건 담아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게 이제 작년 뭐 9월, 10월 달, 네. 11월 달 이제 이때였고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월봉을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네. 파동 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지 여러분들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죠. 두 분은 프로시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기준을 하나 딱 잡을 수 있는 거를 이야기 드렸던 게 월봉상의 5월선을 봐라. 아. 그래서 월봉의 5월선이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5월선의 저항을 계속 받게 될 거고 16개월 만에 이제 5월선을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쌍바닥 잡고 지금 돌리는데 12월 조정 때도 제가 쌍바닥 잡을 거고요.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게 1월 효과가 있을 거다. 이 방송국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곳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야. 그리고 12월 달은 23년도는 장이 좋을 거라라고 2022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고요. 와. 근데 지금 현실이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때 폭락 나올 때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죠. 3,500 간다, 4,000 간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물려 있는 상황에서 손절하세요 하면 아무도 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지만 댓글 안 달았어요, 감독님. 네, 네. 어쨌든 뭐 예.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는 지수가 이제 쌍바닥을 찍어줬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흐름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네. 지금까지 3,300포인트 갔다가 내려오면서 네. 단 한 번도 이 하락 파동의 고점을 돌파를 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2,50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는 건요. 1년 반 만에 드디어 하락 파동의 고점을 한 번을 돌파를 해준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는 저는 추세상은 하락 추세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2,5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는 시점부터는 돌아설 수 이제는 있다? 상승 추세가 아니라 응. 추세가 전환될 때는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어렵네요. 네. 그래서 하락 추세, 비추세, 어허.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결국 시장 하방은 이제 멈췄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S&P 500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부분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결국은 이런 저항 자리들을 돌파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좀 전에 이제 작은 파동에서 우리 이제 1월 달부터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고 있는 당기는 상승 추세 만들어 놨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한 부분에 뭐 N자 상승폭을 이렇게 잡아본다고 했을 때 2,58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뭐 87포인트 뭐 이렇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저는 이제 끝자리는 끊어서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는 틀릴 거예요. 저는 네?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 틀립니다. 네. 저는 틀립니다. 네. 그래서 그냥 방향을 우리가 보면 되는 그렇죠, 거기 그렇죠. 때문에 대략적인 저항 구간 라인이 2,580포인트 정도가 된다. 보면 2022년도 들어가지고 횡보를 했던 6개월간 횡보를 했던 그런 저항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구간의 저점 구간을 보게 되면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2,580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구간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더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 거다 보게 되면 임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네. 2,680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와. 대략적인 그런 저항 자리가 될 거고요. 이제 하락폭의 중심까지 아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항상 그 중심 이론에서 보면 하락폭의 중심 자리 이건 한 2,700까지는 어우.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전고하저 네. 얘기 들어보셨죠? 예. 각 증권사에서 이제 작년 말에 전고하저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1월, 2월 장이 지금 괜찮으니까 반대로 얘기하셨죠. 상저하고 네네. 상저하고 저희 이거 되게 예민해요. 그렇죠. 네. 상저하고가 될 거다 얘기했다가 네. 상고하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이 얘기를 바뀌었잖아요.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그대로 오. 상저하고가 될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지금 올라온 것보다 더 하반기에는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 있으면 상저하고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기 상대적인 때문에 거니까요.
저는 이제 연말 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할 수 있는 베이비 스텝을 한 두세 차례 하고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 중단, 그다음에 뭐 금리 인하로 가든지 일단 중단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악재로 시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결코 악재가 아니에요. 제가 월요일 나와서 고용 지표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네, 신경 쓰지 말씀드렸죠. 마 하셨죠. 여기저기서 고용이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국 시장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잔파동을 만드는 매크로 이슈고 결국은 이 금리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지금 악재 뭐가 있죠? 가장 큰 악재. 파월이요. 파월은 네. 사실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고요. 아, 네네. 가장 큰 악재? 가장 큰 악재는 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이 잡히고 있다라는 그러면 네네. 악재가 소멸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어허. 그런데 지금 전쟁 중입니다. 네. 근데 전쟁이 계속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뭐 이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네. 종전이 되면 그건 호재가 되겠죠. 시장에는. 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 생각을 하고요. 아까 또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 네. 우리 인류가 이제 뭐 역사적으로 기록이 좀 된 상황에서 네. 스팀 에너지가 나오면서 우리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엄청난 생산의 그런 맛을 보게 됐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인류가 폭발적으로 인구도 증가하고 맞아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넷 시대를 거쳐서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또 삶의 변화가 크게 맞습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다음 거는 뭘까? 무엇이 우리 인류의 이 삶을 새로운 먹거리가 될까?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뭘까라고 생각을 항상 해왔는데 그게 과연 AI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도 좋았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AI라는 부분이 네. 우리 삶에 엄청나게 큰 변화, 산업혁명과 같은 인터넷 혁명과 같은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메가 트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지금 한 50종목 넘게 이 인공지능 관련주들만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AI 종목이다 하면 상한가 가고 급등을 해요. 그럼요. 오늘도 게임도 음원도 다요. 그렇죠. 막 여기저기 다 엮입니다. 지금 큰 테마가 하나 있으면 가지가 막 뻗어 나가요. 전쟁 테마가 나왔을 때 뭐 요소수 관련주도 나왔고 곡물 식량량 나오고요. 관련주도 나왔고 네. 방산주도 움직였고 코로나 때도 마스크 그다음에 치료제. 또 치료제 뭐 이렇게 엄청 네. 많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뻗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끝나지 않을 테마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 코로나 때도 템버거가 나왔었죠. 그렇죠. 예, 전쟁 테마에서도 뭐 7배, 10배 정도 올랐던 종목들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 AI 관련주에서도 그런 템버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그렇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관심을 좀 집중하신다면 올 한 해 뭐 괜찮은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주영 감독님께서 자세하게 시장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임상현 감독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큰 흐름, 물의 흐름 안에서 저희가 역행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의 줄기에서 시장의 기준점들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류의 또 많은 생활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기술, AI 아닐까라고까지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역사 강의까지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유익하고 우리 이주영 감독님은 컨디션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1등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으면요. 본격적인 선수들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프로 주식 리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프로주식 리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분의 감독님들이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하루 한 종목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게 되고요. 다음날 시초가로 편입이 돼서 단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시하신 목표가 터치 시 1회에 한해 목표가를 수정하실 수 있고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의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자, 자세한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다크호스 우리 문종훈 감독님 수익률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YG플러스 선수가 부진한 가운데 사마알미늄과 대보마그네틱 선수가 함께 끌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마알미늄 7.19% 수익률이 나면서 전체적인 포트 분위기를 리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누적 수익률 8.86% 가져갑니다. 자, 지난주 1위 우리 성경희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로운 선수가 오늘 약간 발을 저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제주 맥주와 SMCNC가 공격적으로 들어와 주는 모습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아직 2.02%에 그치는 모습입니다. 자, 이무학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강해요. 욕심을 많이 내고 계시는데 현재 2위죠. 키스트 선수가 오늘 뿜어주네요. 5.10%, 그리고 플리토 선수도 6.33% 수익률 가져가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37% 가져갑니다. 자, 이변의 주인공 컨디션이 다 돌아왔습니다. 이주영 감독님. 아, 오늘 하잉크 코리아 선수가 익절을 하네요. 네, 지금 11.38% 오늘 띄워주면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선수 아닌가요? 이 선수가 지금 포트 분위기를 180도 바꿔놓는 모습입니다. 누적 수익률 15.87%로 현재 1위입니다.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 선수가 아쉽게도 탈락이 됐었죠. 하지만 마인즈랩 선수와 뉴로메카 선수, 네, 이렇게 강합니다. 여전히 각각 2.98%, 2.83% 안정적인 수익률 가져가면서 누적 수익률은 현재 0.85%입니다. 자, 이렇게 감독님들이 현재 데리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보시면서 나는 어떤 감독님과 성격이 좀 맞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란톡 들어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 포트폴리오 내 선수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이주영 감독님 하잉크 코리아 이 괴물 뭔가요? 너무 아쉽습니다. 왜요? 목표가를 너무 짧게 잡아가지고 네, 오늘 아쉽죠. 거의 이제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네. 밀렸는데 근데 목표가는 더 안 높이셔도 될 것 같아요. 1회는 수정 가능한데. 뭐 제 생각에 이제 저항권까지 왔고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애플페이 대장주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뭐 3월부터 애플페이가 실질적으로 이제 한다라는 하죠. 얘기가 나왔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애플에서 이걸 컨펌을 했어요. 아. 발표를 애플페이를 이제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재료 소멸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입절을 하고요. 네. 뭐 다음 주에 올라버리는 거는 효과가 없잖아요. 없죠. 예, 네, 저희는 이번 그렇기 때문에 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입절을 딱 하고 이 종목을 제가 어저께 이제 노란 톡방에서 네. 상한가 이후에 음봉으로 칠 때 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매수를 하러 말씀드리면서 예. 오늘 오후나 내일쯤 시세가 나올 겁니다 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시세가 나왔어요. 이야. 그래서 이제 뭐 수익을 조금 챙기고 나온 그런 형태가 됐는데 뭐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단기적으로 또 시세가 날 만한 종목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애플페이 요거 이제 잘 나왔으니까 네. 더 이상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감독님? 하고 있습니다. 또 보유자분들은 싫어하실 수 있는 얘기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라든지 애플페이, AI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종목들 내에서 단기적인 공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승률이 확실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 네. 생각하시고 그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시장은 진짜 가는 친구들이 더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시장 이야기해 주시면서 큰 물길에 우리가 좀 역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두 감독님들께서는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자, 우리 임창환 감독님. 예. 익숙한 선수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 많이 갔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예. 그런데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것도 이것도 되게 용해요, 감독님. 예. 어떻게 보시나요, 선수들? 예, 마인즈랩하고 그다음에 뉴로메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고르고 골라서 제가 원래 하는 스타일은 현재 대장주, 네. 주도주가 될 맞아요. 만한 것을
현재 시작부터 이제 추세 매매 이런 끝까지 간다 하는 뭐 그런 요소가 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좀 있냐면은 기존의 이제 대장주는 거의 정체되는 분위기에 좀 해당이 네. 되고 그다음에 후발주 이제 부분들이 약간 키높이 맞추기 장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번 주는 약간 쉬어가는 어떤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다소 약간 아쉽게 좀 생각이 되지만은 네. 주말 또는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이 뭐 될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타이밍의 문제가 좀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돼서 약간 아쉬운데.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대장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현재 추세가 반전이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한 2주 이상 계속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만간 어떤 반전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인드랩하고 누리메카 잠깐 차트를 보면서 네.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마인드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실 2단 상승이 다 됐습니다. 한번 크게 흔들린 부분이 좀 있고 여기서 목표가를 도달을 했는데 다시 편입했던 것은 망측 양봉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했는데 기간 조정이 좀 더 길어지는 그런 양상이 전개될 수 있는데 보통 조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번 조정이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금 일주일 정도 됐지만은 2단으로 상승한 경우는 조정폭이 일주일이 더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5일 연장이 되면은 목요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돼야 힘이 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이야기는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꼴등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불안한 안 감이 됩니다. 다가오지만은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부분들은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현재 마인드랩 같은 경우는 현재 2단 상승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 알아줘야 될 부분들은 100%가 오른 상황에 좀 해당이 되고 나머지 지금 올라간 것은 뭐 30 바닥에서 30%밖에 안 올라간 것이 키높이 맞추기로 이제 급등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여기서 같이 일주일 정도만 더 진행이 되면은 21선이 닿고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만은 여기서 주말 다음 주 정도에 약간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네. 마지막 금요일에 어떤 다시 슈팅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뉴로메카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네. 뉴로메카도 약간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점에서 100%가 올라왔잖아요. 그럼 100%가 추가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포바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는 기간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서 저점에서 보면 16일 상승이죠. 근데 빠르면은 여기서 한 절반 정도에서 추세를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기간이 길어지면은 16일에 대한 대칭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약간 좀 애매한 점이 있지만은 상승 추세에서는 21선이 조만간 합류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네. 다음 주는 될 수 있다. 그래서 뉴르메카도 이번 주에도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날 수 있다. 결국 이야기는 뭐냐? 제가 4등이 꼴등이 됐을 때 네. 하는 어떤 변명일 수도 아닙니다. 있지만은 네. 결국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다 네. 보여줄 수 없지만은 계속해서 여기를 보고 계신 분들은 왜 대장주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물론 제가 AS 차원에서 더 다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왜 마인드랩을 이제 대장주로 골랐고 뉴로메카를 대장주로 골랐는지를 이번 주에는 못 보여주지만은 네. 다음 주에는 확실하게 AS 차원에서라도 말씀을 주기 때문에 네. 꼭 노란톡에 오셔서 네. 이런 것들 후발주 부분들도 방송에서는 매일 한 종목만 계속 공개를 하다 보니까 다 못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 후발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란통에 꼭 오셔서 마디매매 그다음에 이런 그 종목에 대한 어떤 선행학습 이런 것들 꼭 하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임서영 감독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일주일 단위로 리셋이 되지만 사실 이렇게 매매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제 재미와 또 긴박함을 위해서 룰상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주에라도 이 친구들은 충분히 갈 수 있는 매력적인 친구들이다. 위협적입니다. 위협적이에요? 네, 사실 임 감독님 종목들이 네. 언제든지 시세를 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분출을 할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막 마이즈랩 같은 경우는 이제 AI 관련 주고 맞아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또 시가를 탁 띄운다 하면 시세가 또 한번 불 뿜을 수 있는 금요일 날 또 2위 자리를 또 이렇게 몰라요. 뺏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불안불안합니다. 네, 우리 감독님들이 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을 경쟁자 1위로 뽑을 정도로 지금 너무 핫한 친구들 데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친구는 가는 거지 언제 가는지 문제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고 우리 이주영 감독님 허리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1위 자리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 나무가 친구도 한 방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월요일, 화요일 제가 이제 드린 종목들은 좀 타이밍적으로 고민을 해서 당일 시가에 사서 양봉이 뽑힐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최대한 뽑아냅니다. 와, 지는 캐릭터예요. 네. 그런데 월요일 날 올랐다가 금요일 날에는 내려가 있으면 저희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의미가 네. 없기 때문에 뭐 당일 수익은 낼 수 있겠지만은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 그렇죠. 전략에 따라서 조금 느리지만 수익을 지켜주면서 차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월요일, 화요일은 포진을 배치를 했다. 네, 전략 그래서, 기가 막히네요. 센터와 포워드로 월화를 이렇게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슈팅 가드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3점 슛을 한번 성공을 시켰기 수요일 날 때문에. 분위기를 한번 확 바꿔주고. 네, 그래서 이제 나무가 같은 선수도 지금 17일 날 네. 뭐 갤럭시 S23 맞습니다. 출시가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지금 수급도 계속 괜찮고요. 우상향 정배열 흐름 계속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차트 잠시 보시면요. 네. 신고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 대금이 한번 크게 터졌네요. 터지고 난 네. 이후에 지금 한 3일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거든요. 이 5일선 각이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요 추세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내일이나 예상대로 금요일쯤 해서 좀 더 시세를 내준다라면 센터로서의 역할은 잘 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효자로서 잘 뛰고 있는 나무가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굉장히 이 시황을 분석하시는 스타일도 그렇고요. 이 종목을 보는 눈들도 그렇고 스타일이 다른 듯 같은 듯 지금 현재 치열합니다. 오늘 또 포트폴리오 내 선수들 자세하게 좀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 후반으로 치달아가는 내일장 주전 선수를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수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을지 내일장 주전 선수들 목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장 주전 선수입니다. 임상현 감독님은 앱클론을, 이주영 감독님은 C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내일장 주전 선수 목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 예. 아버지에 이어서 어머니가 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단한 어머니신가 봐요. 너무 예,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이제 먼저 제가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네. 처음으로 현재 승부를 네. 좀 띄운 종목이 있는데 앱클론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이제 출전 선수 중에서 네스트 큐브가 있었죠. 맞아요. 타이밍이 안 올랐지만 단기적으로 50% 이제 급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장주기 때문에 가장 먼저 스타트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 그렇게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를 끊어주는 부분들이 CRT 기술에 해당이 되는데 면역 항암 이게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면역 관문 억제제가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이게 에스트 큐브가 지금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면역 항암제 트렌드입니다. 위쪽에 가운데 보시면은 CRT 치료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중항체 치료제, 암백신, 항암 바이러스 이런 신규 항암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지난번에 에스트 큐브 부분들은 뭐냐면은 면역 관문 억제제 이제 시장 어떤 트렌드를 또 중심에 좀 있는 그런 업체인데 현재 에클론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CRT의 어떤 대장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CR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애매하게 좀 생각하신 부분인데 CRT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 그렇게 하면 더 모릅니다. 네, 그게 뭐죠? 그럼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가 면역 세포가 있고 네. 암이 있는데 면역 세포가 힘이 약해서 네. 암을 제대로 찾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에 특수 무기를 장착,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특수 무기를 장착하면은 암을 더 찾을 수 있다 하는 그 논리 때문에 되는데, 그러면 면역 세포에다 특수 무기, 돌기를 그냥 장착한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냐면은 내부에 유전자 편집된 유전자를 집어넣어야지 그 외부에 발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국내에 이제 그 최초의 치료제 부분들이 국내에 이제 킴리아라는 제품이 들어왔는데 주사 한 방에 얼마 정도로 생각하실까요? 글쎄요, 비싸려나요? 한 예. 몇십만 원 하나요? 예, 4억입니다. 네? 주사 한 방에 4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고가를 했는데 단 우와. 1회 주사 비용으로 완치가 50% 된다. 아. 그러니까 혁신적인 신약이 네.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치료제 부분들이 킴리아가 계속 새롭게 나오면서 급등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이게 현재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그 치료제 효과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더 좋은 치료 효과를 완벽하게 누린다. 근데 단점이 뭐냐? 현재 단점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네. 이걸 마우스 이렇게 유래 세포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면역 거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이토카인 후폭풍에 시달리는데, 예, 에클론이 만든 것은 뭐냐면은 인간화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이토카인 후폭풍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대단한 건데 그런 부분인데 임상 그러니까 현재 현재 중국에 기술 수출하는 어떤 임상 데이터가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발표가 될 수가 있고, 이게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 글로벌로 나갈 수가 있고, 또 자체 임상한 데이터에 임상 1상하고 2상하고 동시에 시행을 하는데 이거는 상반기에 발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왜 뭐 3상 아니야? 이렇게 되지만은 이거는 임상 1, 2상만 하더라도 3차 치료제에서 바로 치료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만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치료제의 대장은 면역관문 억제 S큐브지만은 네. 그 후발로 새로운 트렌드의 총대장은 에클론이다. 그리고 에클론이 유한양액이나 녹십자나 모든 분의 기술을 다 나눠주고 공동 연구를 할 정도로 무조건 현재 이중항체나 CRT 기술의 넘버원의 탑이다. 그리고 세계의 어떤 유수한 어떤 그 나와 있는 치료제보다 월등한 치료 효과, 그다음에 부작용도 없는 완벽한 약이다. 근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냐? 바로 그 임상 1상 결과를 앞두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네. 말씀을 좀 드려도 하겠습니다. 네. 자,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10%가 떴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 오늘 이렇게 10%가 뜬 부분인데 이달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이제 들어와 주는 부분들. 그래서 SQ가 치고 올라가는 것도 동시에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후발주가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박세일 바이오가 현재 CRT도 아닙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몇 배 갔습니까? 30배가 날아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시총 몇 조가 나왔죠. 지금 2천억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대바닥의 대박주를 경험하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부분들은 네.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이런 2월 달에는 이제 바이오가 합세가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기 때문에 IT하고 바이오가 합세가 된 장세가 펼쳐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됐기 때문에 노란톡에 많이 오셔서 네. 추가적인 정보 내용을 자세히 정보 자료집을 제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자 주전 선수 에클론인데 합니다. 예, 이주영 쎄합니다. 감독님 지금 옆에서 네. 들으시면서 위험한데. 너무 계속 강한 선수인 것 같아요. 정말. 아니 그럼 노란톡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강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아니 최근 들어서 바이오주들이 막 눈에 들어왔는데 맞아요. 비보존 제약이 임상 3상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점상을 가는데 보니까 제약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 게 좀 보여요. 네. 그런데 딱 하필 오늘 임 감독님이 에클론을. 이렇게 또 엄청난 선수를 갖다 데려오시니까 이번 주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솔직히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 이주영 감독님이 내일장 주전 선수를 되게 방송 직전까지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예. 잘 골랐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네. C랩을 준비해 주셨는데 네. 좀 에클론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 감독님? 지금 비보존이 네. 상한가 가면 이제 보통 이렇게 큰 이슈를 가지고 제약 바이오들이 한 종목이 크게 터지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로봇주들을 쫙 주도했듯이 제약바이오 다 그렇게 하고 제약바이오 다 할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위험하다. 굉장히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AI주들이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C랩 같은 경우는 이제 AI 관련주라서 위기감을 살짝 느끼고 있습니다. 예. 챗 GPT 뭐 최대 수혜주가 이제 뭐 엔비디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그래픽 카드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게 이제 뭐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필수다. CPU보다 그래픽 카드의 GPU가 훨씬 연산을 빠르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엔비디아 관련돼서 지금 3월 20일에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도 잡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올 구글이라든지 MS, 빙의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네. 이제 빙 이제 이 챗 GPT를 결합을 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계속 이슈는 나올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C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네. 그런 협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우상향 흐름에 오늘 뭐 잠깐 쉬어간 모습에 한 2, 3일 내로 시세를 한번 주지 않겠나. 빠르게 움직일 수 네, 있군요. 좀 빠르게 네.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C랩을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차트를 잠시 보시면요. 예. 지금 C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의 박스를 돌파를 하고 이제 상승이 나오는데 앞에 이제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 이제 2021년도예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쳤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매물대가 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분봉으로서 이렇게 이제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5파 상승 중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1파동이 나왔고 2파동 나왔고 지금 조정을 거치고 이제 3파동째 그러니까 1파, 2파, 3파, 5파가 가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갭 상승 이후 음봉은 상승으로의 방향 전환을 나타내는 그런 신호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나 이틀 내에 잘하면 큰 시세가 또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포인트 가드로 선점을 해서 오늘 넣었는데 네. 이 바이오 종목 위기감이 확 느껴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아까 얘기 드렸듯이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AI가 지금 AI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이 종목 말고도 어제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던 뭐 유엔젤이라든지 네. 툴버거가 가능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 AI 종목들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네. 또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때 또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계속 관심 있게 그렇죠.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같이 어떤 섹터가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면 좋다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가지고 오늘 뭐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소소하게 3% 네. 수익도 챙겨드렸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수익 챙기시면서 네. 재미있게 주식을 재미있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대세인 AI와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AI 좋다고 아까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 뒤에서 임상현 감독님은 지금 제약바이오로 살짝 갈아타시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정말 네.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패를 네. 이겨야 돼요, 감독님들. 근데 진짜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진짜 그렇게 그걸 인정하시면 안 되죠, 감독님. 그래서 내일은 C랩이 뭐가 됩니까? C랩도 갈 거예요. 같이 C랩도 갈 가는데 이제 타이밍 싸움이니까. 그렇죠. 네, 뭐 이번 달에 제가 네. 이제 다음 주에 보고 또 마음에 들면 또 슬쩍 저쪽 선수를 갖다가 이렇게 데려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자, 진짜 치열한 수익률 대결이라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두 감독님들의 내일장 주전 선수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전략을 들으면서 서로의 전략도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감독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과 함께 AI 대세를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지금 현재 열려 있는 부분인데요. 화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단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네, 우리 임상현 감독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또 들어오실 수 있는데 지금 화면의 아래에 보이는 임상현이라고 적혀 있는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앱클론 굉장히 다른 감독님들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친구를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독님들과 함께 이렇게 재미있게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저희 감독님들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연 감독님과 임상현 감독님 함께했습니다. 감독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당사의 브랜드를 사칭해서 지금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